많으면은 뭐 100개 이상 150개까지도 이렇게 수확을 하고, 위에 상층부 폭이 6m 이상까지도 이렇게 자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두 번째 날 1월 2일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오는 동안에 원래 차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걸어왔더니 지금 얼굴이 이렇게 빨갛고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보통 농장에 오면은 저는 이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아직 안 떠서 하우스 안이 깜깜하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공간은 제가 이게 다 나중에 망고 수확할 때 쓸 박스인데, 이 박스를 이렇게 책상 주변으로 둘러서 작업실처럼 공급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망고의 유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인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유인을 해야 되냐는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경험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더 좋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위험 확률을 줄이고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판단하셔서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일본 케이스를 많이 이제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망고 재배를 저희보다 100년 정도 가까이 더 오래 전부터 시작했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거의 농법이, 애플망고 농법이 거의 확립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상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재배하게 된 거는 그보다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농법이 이렇게 확립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국내 자료도 참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이제 출간된 책자나 논문, 그리고 일본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참고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다 옳고 또 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많이 이제 접하다 보면은 분별력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보고 얼른 있습니다. 일하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유인에 대한 부분인데,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려니까 키를 이렇게 낮춰서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망고가 뭐 동남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 두면은 뭐 이렇게 20m 이상 이렇게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우스는 보통 저희가 아무리 높아도 4m, 5m 이상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애플망고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키를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누여서 수영을 이렇게 잡아서 키를 낮춰서 키우고 있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경 재배냐 화분 재배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유인을 하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 줄이거나 생략을 하려고 하고, 유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인이 망고 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망고 나무가 수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도만 맞으면 계속 신초가 올라오고, 1년에도 신초가 3번, 4번, 5번까지도 계속 나오는 나무라서 가만두면 금방 이렇게 자라버려요. 그리고 위로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가지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계속 영양 생장을 하게 됩니다. 신초가 계속 올라오게.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를 눕혀주게 되면은 그 새를 억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게 물이 이렇게 경사가 급하면은 빠르게 흐르고 경사가 완만하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가지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으면은 빠르게 생장을 하지만 이렇게 뉘어주면은 생장 속도가 더뎌지고
조금 수세를 눌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생장, 생식생장 이런 부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영양생장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줌으로써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망고 농사에서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해거리입니다. 해거리. 일반적으로 뭐 감이나 사과나 뭐 여러 과수에서도 해거리 증상이 있긴 한데, 망고는 좀 유난히 더 심한 편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보면 해거리 때문에 망고 농사를 접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수확량이 25%가 줄었다, 50%가 줄었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수확을 못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부분도 봤고요. 해거리가 나무 전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나무 하나에서도 이쪽까지에서는 열매가 맺힌데 이쪽까지에서는 맺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뭐 같은 하우스 내니까 비료도 똑같이 줬고 물도 똑같이 주고 온도도 똑같이 맞췄는데 여기에서는 수확이 안 되고 여기서는 수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광합성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온도 때문일 수도 있고, 질소 같은 비료 관리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뾰족하게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제 농장 소개에도 적어 놓긴 했는데, 망고를 2020년도에 처음 묘목을 들여와서 지금까지 실험동에서 한 100평 정도 된 실험동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2년도에 종자를 수입해 와서 파종을 하고 1년 정도 대목을 키워서 거기에 애플망고를 접을 붙였어요. 그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묘목에서도 하고 다른 농장에서도 좀 순을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해서 만든 나무를 지금 2024년도에 새로 이제 1,400평 정도의 규모로 이제 신축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토경과 화분으로 해서 2,000주 가까이 지금 식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실제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험동에 있는 나무는 정식한 지 5년 6년 정도 됐으니까 성목이고, 본격적으로 망고 재배를 하고 있는 하우스에 심겨진 나무들은 지금 접목 후 한 3년차 정도 됐으니까 아직은 작은 나무들입니다. 수영을 잡는 게 성목과 어린 나무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린 나무를 너무 이렇게 많이 누이면은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은 이제 너무 꼿꼿이 서 있거나 가지가 경화되면 잘 안 누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누여야 되겠다라는 나무가 있을 때만 너무 이렇게 90도 이렇게 누이는 게 아니라 한 40도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만 뉘어놓은 정도로 해야 생장하는데 저해를 안 하면서도 조금 수영을 잡아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더 커서 성목이 돼가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뉘어도 나무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망고가 아까 말씀드린 해거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꽃눈 분화, 화합 분화를 유도할 수 있고요. 수세가 나무가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수세가 강하고 아래에서 나온 가지일수록 수세가 좀 약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이 가지가 이렇게 분화가 돼도 위쪽 가지는 더 두껍고 수관도 넓은데 몇 센치 차이가 안 나더라도 조금 아래에서 나온 애들은 가지가 더 가늘고 힘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키우게 되면 좋은 쪽은 계속 더 좋아지고 약한 쪽은 계속 약해져서 그냥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확을 하는 거는 균일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국 이게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면 나중에 열매에도 차이가 있지만 가지의 부분적인 해거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인을 할 때 이거 결과지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할 때 어떤 선수는 스파이크를 신고 어떤 선수는 고무신을 신고 경기를 한다고 하면, 경기를 계속 했을 때 그 두 선수가 똑같은 기량을 발휘하길 기대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망고 가지도 이렇게 지금 수세가 좋은 애들은 수세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고, 안 좋은 애들은 고무신 신은 것처럼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서, 얘네들이 이제 균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세가 좋았던 애들에 대해서 그 혜택 같은 걸 없애고, 여기 불이익을 받았던 애는 조금 더 조건을 좋게 올려줘서 결과적으로 균일한 평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유인을 통해서 수세가 좋은 애들은 눌러주고 약한 애들은
조금 더 올려주는 식으로, 그래서 결과지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면 결국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수세가 균형이 맞춰지고 양분도 균일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열매도 들쑥날쑥하지 않고 균일하게 생산이 되고 크기나 품질이나 당도나 이런 게 다 균일한 열매가 생산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해거리도 부분 가지 해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회수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정,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통해서 수세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망고 같은 경우에 수세가 좋은 애들을 강전정을 해서 좀 수세를 억누르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강한 힘으로 신초를 뽑아 올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얘는 영양생장으로 화분하나 꽃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신초가 나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휘되게 됩니다. 오히려 해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유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보통 유인을 할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아예 90도 이상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유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높은 가지의 줄기의 제일 높은 부분에서 신초가 올라오는 경향이 강하지만, 망고는 특성이 신초의 끝이, 그러니까 가지의 끝 쪽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돼야지만 거기에서 꽃눈이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서 신초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꽃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신초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경화가 돼서 저온도 거치고 시간을 충족한 다음에 거기에서 꽃눈이 올라와서, 중간에서 뭐 가지가 올라왔다 해서 이 기존에 있던 가지에서 꽃눈이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꺾어 내렸다 하고 해도 위쪽에서 바로 이렇게 신초들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열매를 수확하고 7월, 8월, 9월 이렇게 신초가 막 올라올 시점에는 신초가 조금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때 올라온 애들 중에 필요한 건 다시 활용을 하고 필요 없는 거는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수세를 억눌러 주면서 결과지 끝은 다시 또 유인을 통해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는 사실 보기 조금 힘든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유인을 통해서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고 균일한 열매를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화분 재배가 요즘에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저희가 하우스를 논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짓기 때문에, 망고는 이제 직근성이라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토경으로는 맞지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분 재배는 약간 더 뿌리의 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 해거리가 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분 재배는 뿌리 부분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윗부분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끌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는 경화된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자리를 잡으면, 유인을 통해서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크게 유인을 많이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나중에 열매가 달리는 꽃대만 이렇게 위에서 당겨주면 되지만, 토경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이게 뿌리 근권이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위에 상층부도 같이 계속 넓혀줘야 됩니다. 이게 뿌리하고 위에 상층부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나무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뿌리는 이렇게 넓게 자라고 있는데 위에 상층부는 전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사이즈를 줄여간다면 나무는 계속 위에도 뿌리처럼 키우려는 하는 영양생장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결국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국내에서 해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윗부분도 같이 이렇게 넓혀갑니다. 줄기를 계속 넓혀가면서 가지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많으면은 뭐 100개 이상 150개까지도 이렇게 수확을 하고, 위에 상층부 폭이 6m 이상까지도 이렇게 자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우스가 뭐 6m 폭, 7m 폭 이렇게 하우스를 지으면 가운데 한 그루를 심고 그 하우스를 옆에까지 다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위에 상층부를 넓혀가면서 재배를 하는데, 뭐 장단점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나무의 생리상 그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유인을 통한 기술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가지가
수확을 만약에 100개를 한다고 하면 100 몇십 개의 가지를 다 밑으로 잡아당겨서 끌어내리고 결과가 맺힐 끝부분은 다 공중으로 매달아서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목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2명이서 기술자들이겠죠. 2명이서 나무 하나를 유인하는데 반나절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유인을 하면 나무 2그루 2명이서요. 이건 너무한 거 만약에 혼자 아니냐고? 산다면 하루 종일 해도 한 그루, 뭐 많아야 한 그루에서 2그루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국내에 사는 유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유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나무가 크기 때문에 농장에 있는 나무 개수는 많지 않겠지만 한 10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자서 농장 혼자서 유인 작업을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내내 유인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무가 그냥 두면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키를 낮춰서 나무를 너무 크지 않게 억제하기 위한 것도 하나가 있고 또 나무가 해거리 없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수세를 눌러주기 위해서도 유인을 하고 또 유인을 통해서 열매의 품질을 균일하고 특히 망고 같은 경우는 열매가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위로 올려주는 거고요. 위로 올려줬을 때에도 서로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 가리거나 이렇게 속에 들어가는 열매가 없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면 서로 간섭 없이 하나하나가 다 균일하게 햇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 앉거나 뭐 사다리 올라가거나 할 필요 없이 같은 높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도 높아지고 통풍도 잘 되고 뭐 일조량도 좋고 뭐 나중에 뭐 병충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을 하거나 방제를 할 때 또 봉지를 씌울 때 여러 가지 작업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농사에서 아무리 고생해서 난방비 들여서 또 시설도 큰 돈 들여서 했는데 5년차 6년차 이상 지날수록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해거리가 와버리는 경우가 쉽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망고 유인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워낙 망고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2025년도에 처음 망고를 농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한테 망고는 난방을 해줘야 되냐고 묻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망고 재배를 돈이 된다고 하고 쉽다고 하니까 시작은 하셨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이 준비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더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